혹시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평소 물건 때문에 당황한 적 있나요? 다음 달부터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새항공 규정과 8가지 금지 품목을 알려드려 공항 곤란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항공 여행 팁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객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번 규정 변화의 배경과 정확한 시행 시기입니다. 갑자기? 왜 규정이 바뀌는지 모르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죠. 많은 승객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공항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9월 30일 이후부터 국제 항공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규정 개정이 시행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권고한 새로운 안전 기준들이 적용되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항공 보안 관련 사건들 때문에 각국 정부와 항공 당국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한 변화의 신호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보안 검색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승객들이 가져온 물품에 대한 검사가 더 꼼꼼해지는 걸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근무한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분이 기존 규정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깜짝 놀란 상황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소에 늘 가져가던 휴대용 공구 세트를 기내에 들고 오려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막혔거든요. 기존에는 작은 드라이버 정도는 괜찮았는데 새로운 사전 적용 조치 때문에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던지 결국 그 소중한 공구 세트를 포기하셔야 했어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 규정은 기존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애매한 경우 재량에 따라 허용되던 물품들도 이제는 명확하게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보안 요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을 받았거든요. 또한 이번 변화는 단순히 금지 품목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검사 방식 자체도 더 정밀해졌고 신고 절차나 서류 준비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여행하던 분들도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특히 국제선의 경우 환승공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니까 한 번 출발하면 중간에 바꿀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행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력에 9월 30일을 꼭 표시해 두시고 그 이후 항공편을 이용하신다면 무조건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 관리용품에 대한 새로운 금지 규정입니다. 매일 쓰는 개인용품인데 갑자기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처음 이 규정을 접했을 때 승객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완전 금지된 개인 관리용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헤어스프레이나 드라이헤어 제품 중에서 배소 50ml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이 기내 반입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500ml까지 허용됐는데 이제는 훨씬 엄격해진 거죠. 네일 리무버나 아세톤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도 용량에 상관없이 아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해요. 향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100ml 용기에 담으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알코올 함량이 70%를 넘는 향수는 아예 기내에 못 가져와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고급 향수들이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리거든요. 또한 스프레이 형태의 더드란트나 방충제도 완전 금지 목록에 들어갔어요. 면도 관련 용품도 큰 변화가 있어요. 면도 크림이나 젤은 50ml 이하로만 허용되고 애프터 쉐이브 로션도 알코올 성분 때문에 대부분 금지됐습니다. 여성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매니큐어나 젤 네일 제품들도 화학 성분 때문에 기내 반입이 불가능해졌어요. 지난달 제가 근무한 서울발 파리행 항공편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여성 승객분이 평소에 애용하던 헤어 제품 세트를 가져오셨는데 그 안에 있던 볼륨 스프레이가 200ml 용량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제품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는데 결국 보안 검색대에서 전부 버리셔야 했어요. 그때 그 승객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몇 년 동안 같은 제품으로 여행을 다니셨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해외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더 속상해 하셨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집에 있는 개인 관리용품들의 용량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허용 기준을 넘는 제품들은 100ml 이하의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담거나 아예 위탁수화물로 붙여야 해요. 소분할 때는 반드시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시고 원래 제품명을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두는 게 좋아요. 보안 검색 시 내용물을 확인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만약 소분이 어려운 제품이라면 여행지에서 구매하시거나 미리 호텔로 배송 주문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장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대체 제품들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개인 관리용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전자기기 및 배터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 때문에 보안 검사에게서 지연되는 일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 특히 요즘 모든 분들이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규정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먼저 리튬 배터리 관련 새 규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100kWh 미만의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7,000mAh를 초과하는 모든 보조 배터리가 기내 반입 금지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배터리 용량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은 아예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산 저가 보조 배터리 중에 용량 표시가 애매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건 무조건 적발돼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들어있는 내장 배터리도 검사 대상이 됐어요. 게이밍 노트북처럼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기기들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별도 포장해야 할 수도 있어요. 드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수단의 배터리는 이제 완전히 기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 기기들도 규정이 엄격해졌어요. 전자담배의 본체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예비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개별 포장해야 하고 리퀴드는 액체류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로만 허용돼요. 특히 대용량 충전 케이스가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용량 초과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출장으로 여행하시는 승객분이 업무용 장비들을 잔뜩 가져오셨는데 그중에 고용량 보조 배터리가 3개나 들어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문제없이 가져가던 제품들이었는데 새로운 기준으로는 모두 초과였어요. 그분이 정말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해외 출장에서 배터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탑승 직전에 급하게 짐을 다시 정리해서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항공편을 놓칠 뻔한 상황까지 갔어요. 다행히 항공사에서 배려해서 탑승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와 보조 배터리의 용량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보조 배터리 뒷면이나 설명서에 매매이나 다류이 표시를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 용량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제품이라면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고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해요. 하지만 위탁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는 배터리들이 있으니까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업무상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전자기기가 있다면 출발 최소 일주일 전에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배터리 관련 제품들은 반드시 원래 포장재나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개별 포장하세요. 합선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거든요.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공항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날카로운 도구류의 완전 금지 조치입니다.
손톱깎이나 면도기 같은 기본적인 것도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부분이 승객분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기존 규정에서는 날 길이가 6cm 미만인 작은 가위나 손톱깎이는 허용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날카로운 도구가 기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됐어요. 손톱깎이, 족집게, 눈썹 정리용 작은 가위, 일회용 면도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손톱줄이나 큐티클 푸셔 같은 미용 도구들도 끝이 뾰족하다는 이유로 금지 목록에 들어갔어요. 남성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루밍 도구들도 대부분 반입이 불가능해졌어요. 코털 정리용 작은 가위, 면도날이 들어있는 안전면도기, 전기면도기용, 청소 브러쉬까지도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해됐거든요. 멀티툴이나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키링에 달린 작은 칼도 마찬가지예요. 취미활동 관련 도구들도 많이 걸려요. 뜨개질용 바늘, 자수용 바늘, 조각도, 커터칼은 물론이고 낚시용 훅이나 바늘도 완전 금지됐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페니티나 연필깎이인데 칼날이 들어있는 연필깎이도 이제는 못 가져와요. 지난주 제가 근무한 항공편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한 승객분이 고급 그루밍 키트를 가져오셨는데 그 안에 손톱깎이부터 시작해서 족집게, 귀이개, 코털 가위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세트였는데 결국 통째로 버리셔야 했어요. 그분이 정말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같은 키트로 출장을 다니셨는데 갑자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해외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걱정하셨어요. 저도 승무원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새 규정이라 어쩔 수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져가는 도구들이에요. 안경 수리용 작은 드라이버나 시계 수리 도구, 정밀 작업용 핀셋까지도 모두 금지 대상이 됐어요. 이런 전문 도구들은 현지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품질도 천차만별이라 정말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선 필수적인 그루밍 도구들은 공항 내 면세점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국제공항에 기본적인 개인용품을 파는 매장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목적지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어요. 호텔 근처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기본적인 면도용품이나 손톱깎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미리 인터넷으로 숙소 주변 상점들을 찾아보시고 필요한 용품들이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장기 출장이나 이민 가시는 분들은 위탁 수화물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날카로운 도구들은 제대로 포장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다만 포장할 때 안전에 주의하시고 파손 가능성도 고려해서 여분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요. 5번째 핵심 사항은 액체류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액체류 규정도 헷갈렸는데 더 까다로워진다니 정말 복잡하죠.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액체류 때문에 지연되는 승객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번 변화로 더 주의 깊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100ml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 조건들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우선 투명 지퍼백의 규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략적인 크기만 맞으면 됐는데 이제는 정확히 20cm x 50 편심피암 크기의 지퍼백만 허용돼요. 그리고 한 사람당 하나의 지퍼백만 가능하고 지퍼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개수도 최대 10개로 제한됐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액체 용기의 투명도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반투명한 용기도 허용됐는데 이제는 내용물이 완전히 보이는 투명한 용기만 가능해요. 색깔이 있는 용기나 라벨이 많이 붙은 용기는 내용물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거든요. 또한 용기에 표시된 용량이 100ml를 넘으면 실제로 들어있는 양이 적어도 무조건 금지예요. 액체의 종류별 제한도 새로 생겼어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독용 알코올이나 손세정제는 70% 이하 농도만 허용돼요. 화장품 중에서도 매니큐어나 네일 강화제 같은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들은 아예 액체류 반입이 불가능해졌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젤 형태의 제품들이에요. 헤어젤, 알레젤, 아이젤 팩까지도 모두 액체류로 분류돼서 100ml 이하를 제한이 적용돼요. 특히 아이젤 팩은 의료용품이라고 생각해서 별도 취급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액체류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얼마 전 제가 근무한 부산발 도쿄행 항공편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여성 승객분이 화장품을 정말 많이 가져오셨는데 다 합치면 2개가 넘는 작은 용기들이 있었거든요. 기존 규정으로는 지퍼백 크기만 맞으면 됐는데 새로운 10개 제한 때문에 절반을 버리셔야 했어요. 그분이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일본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화장품들이 대부분이라서 더 아쉬워하셨어요. 결국 가장 필수적인 제품들만 골라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하셔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행 전 짐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가져갈 액체류 제품들을 모두 나열해 보시고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6개 이하로 선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영구리 규격에 맞는 투명 지퍼백을 미리 구매해 두시고요. 소분할 때는 투명한 여행용 용기를 사용하시고 원래 제품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간단한 라벨을 붙여두세요. 보안 검색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또한 액체류가 많이 필요한 여행이라면 일부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고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기내로 가져오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장기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미리 조사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시면 돼요. 6번째 주의사항은 의약품 및 건강용품에 대한 신고 의무화입니다. 개인 상비약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게 정말 번거롭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이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처방전 없는 일반 의약품이라도 일정량을 초과하면 사전 신고가 필수가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성분의 약을 31분 이상 가져갈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구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같은 기본적인 상비약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처방약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졌어요. 의사 처방전 원본과 함께 영문 번역본도 준비해내야 하고 약품명과 성분, 복용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의사소견서도 필요해요. 특히 정신과 약물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포함된 약물은 별도의 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도 규정이 바뀌었어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일반적인 제품들도 대량으로 가져갈 때는 신고 대상이 돼요. 특히 캡슐 형태나 알약 형태의 제품들이 많으면 보안 검색 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홍삼이나 인삼 제품 같은 건강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의료기기 관련 규정도 새로 추가됐어요.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펜, 네뷸라이저 같은 개인용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와 함께 가져와야 해요. 또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보안 요원들이 확인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지난달 제가 근무한 인천발 시애틀행 항공편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중년 승객분이 인슐린과 혈당 측정기를 가져오셨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영어도 잘 안 되시는 상황이어서 보안 검사에게서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결국 항공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는데 그 때문에 다른 승객들까지 모두 지연됐거든요. 그분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저희 승무원들도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미리 준비하셨다면 5분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이었어요.
아이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응급용 에피펜을 가져오셨는데 의사 소견서는 있었지만 영문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다행히 공항에서 번역 서비스를 받아서 해결했지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피하려면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우선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목록을 만드시고 각각에 대한 처방전이나 구매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처방약의 경우 담당 의사에게 영문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약품의 정확한 성분명도 함께 적어달라고 하세요. 의료기기를 가져가실 때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용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공항 보안검색용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한 항공사에 미리 연락해서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행 최소 2주 전에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의사 소견서나 번역 서비스는 시간이 걸리니까 막판에 준비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7번째 변화사항은 음식물 및 농산물의 기내 반입 전면 금지입니다. 고향 음식이나 선물용 농산물도 못 가져간다니 정말 아쉽죠. 특히 해외에 계신 가족분들께 한국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을 선물하려는 분들에게는 큰 충격일 거예요. 이번에 완전 금지된 음식물 목록이 정말 광범위해요. 우선 모든 생과일과 채소가 기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됐어요. 사과 1개, 바나나 1개도 이제는 못 가져와요. 건과일이나 말린 채소도 마찬가지고 견과류도 포장이 개봉된 상태라면 반입이 불가능해요. 심지어 껍질을 깐 마늘이나 생강 같은 양념 재료들도 모두 금지됐거든요. 육류 관련 제품들은 더욱 엄격해졌어요. 육포, 소시지, 햄 같은 가공 육류는 물론이고 라면에 들어있는 작은 건더기까지도 검사 대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져가는 김치, 젓갈류, 장류도 완전 금지됐습니다. 고춧가루나 된장 같은 양념류도 개봉된 상태라면 반입할 수 없어요. 유제품과 계란 관련 제품들도 새로 추가됐어요. 치즈, 요구르트, 버터는 물론이고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나 김밥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꿀이나 잼 같은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도 농산물로 분류돼서 금지 대상이 됐거든요. 액체 상태의 음식물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국물이 있는 모든 음식, 소스류, 드레싱, 심지어 물김치나 동치미 같은 국물 있는 김치도 완전 금지예요. 아이들 이유식이나 환자용 특수식품도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반입할 수 없게 됐어요. 지난주 제가 근무한 서울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사시는 딸을 만나러 가시는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을 가득 가져오셨거든요. 김치, 멸치볶음, 나물 반찬들, 심지어 수제 고추장까지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 작은 용기에 나눠 담으시고 예쁘게 포장까지 하셨더라고요. 딸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한다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규정 때문에 그 소중한 음식들을 모두 버리셔야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속상해 하시면서도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거든요. 저도 승무원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규정상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비슷한 상황이 유학생들에게도 많이 생겨요.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반찬이나 간식들을 가져가려다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라면이나 과자 같은 것들도 개봉된 상태면 반입이 안 되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돼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우선 음식 선물은 목적지에서 구매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해서 현지로 배송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음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거든요. 허용된 포장식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 밀봉된 상태의 라면, 과자, 차류는 여전히 반입 가능하니까 이런 제품들로 대신하시면 돼요.
다만 개봉하지 않은 완전 포장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행 전에 꼭 설명드리시고 대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8번째, 마지막 총정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분들의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봐왔는데 미리 준비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9월 30일 이후 규정 변화 시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날짜 이후 모든 항공편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 이후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새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기존 경험에 의존해서 짐을 싸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둘째, 개인 관리용품의 용량 제한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헤어스프레이 발미 50ml 초과 금지, 네일 리무버 완전 금지, 알코올 함량, 70% 초과 향수 금지 등을 꼭 기억하세요. 미리 용량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소분 용기에 나눠 담거나 위탁 수화물로 보내셔야 해요. 셋째,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27mAh 초과,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 금지이고 용량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들은 아예 가져올 수 없어요. 게이밍 노트북이나 드론 배터리 같은 고용량 제품들은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넷째, 날카로운 도구는 크기에 상관없이 완전 금지됐어요. 손톱 깎기, 족집게, 일회용 면도기까지 모두 포함되니까 이런 제품들은 공항에서 구매하시거나 목적지에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셔야 해요. 고급 그루밍 키트 같은 건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액체류 포장 규격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20cm x 23cm 투명 지퍼백에 최대 10개 용기만 허용되고 용기도 완전 투명해야 해요.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미리 선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의약품 사전 신고가 필수가 됐어요. 처방전이나 의사소견서, 영문 번역본까지 준비하시고 31분 이상의 일반 의약품도 구매 증명서가 필요해요.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특히 여행 2주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일곱째, 음식물 반입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 육류 가공품 등 모든 음식물이 금지 대상이니까 음식 선물은 현지에서 구매하시거나 온라인 배송을 활용하세요. 완전 밀봉된 포장식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사전 준비에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대부분의 문제 상황들은 미리 알고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가족여행이나 출장 갈 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다음 항공편 예약하실 때 항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항공사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최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시고 짐 쌀 때마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항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시는 걸 추천해요. 새 규정 적용 초기에는 보안 검색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승무원 입장에서 직접 답변 드리고 다른 여행객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